네, 안녕하세요. 두 번째 시간, 저희가 앞에서 우리가 그 각각의 기술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실습을 좀 해봤고요. 이번 시간의 실습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 프레젠테이션에서 이런 약한 부분들을 조금 더 강조하고자 제가 준비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어떤 문제를 던져줄 거고, 그 문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걸 해결하는 이미지나 프레젠테이션 형태의 디자인 레이아웃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사실 그 여러분들이 제일 잘 연습할 수 있는 게 그 보도자료, 뉴스, 그 네이버에도 많이 올라와 있죠. 뉴스에서 신제품 홍보 보도자료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문장 구조를 파악하고 그래픽 배열 방법을 결정하고 그래픽 레이아웃 스케치를 만들어서 리서치해서 제작하는 과정을 한번 여러분들과 연습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그 설명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저희가 그 보도자료를 이 장에서 하고 싶은 가장 큰 목적은 보도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래픽 레이아웃 형태로 뽑아내는 거거든요. 그 뽑아낸다는 게 인포그래픽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다른 사람이 읽는 사람이 더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4단계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 단계, 여러분들이 그 읽기 단계입니다. 여러분들은 뉴스를 보실 때 뭐 그냥 쭉 읽겠지만 첫 번째 단계 읽기 단계에서는 여러분들이 정독을 하시고 문장 구조를 파악하시는 걸 같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홍보하고 싶은 제품 2가지가 있다면 그 2제품을 따로 분리하고 필요한 문장과 버린 문장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야 될 일은 제품이 갖는 장점을 표현한 명사를 추출하게 되는 거죠. 자, 이 장에서 강조하고 싶었던 건 제가 뉴스를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고, 뉴스는 네이버 기준의 뉴스를 쓸 겁니다. 그래서 네이버에다가 허니버터 꽃갈콘이라고 여러분들 검색을 하시면 2015년 2월 5일에 여기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 허니버터 열풍 제점화 꽃갈콘 허니버터 맛 내놔 라는 기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롯데제과가 꽃갈콘 허니버터 맛과 꿀먹은 감자칩을 선보여서 허니버터 열풍에 가세한다. 이때가 허니버터칩이 나왔을 때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뉴스고요. 요 뉴스를 한번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고 요 부분에 대한 이제 2개의 제품을 따로 분리하고, 지금 보면 제품이 2개지 않습니까? 허니버터 꽃갈콘과 꿀먹은 감자칩, 이 제품을 따로 분리하고 필요한 문장, 버린 문장을 결정하고, 그리고 제품이 갖는 장점만을 표현한 명사를 확인해 보는 거죠. 자, 다 중요한 것 같겠지만 뭐 나오죠. 쟤는 몇 개 보이네요. 뭐 지방 함량을 30% 줄였고, 컵 모양 용기를 담았고, 아카시아 꿀과 네덜란드산 버터를 함유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명사들로 보인단 말이죠. 자, 그 명사들을 이제 우리가 하나의 이 뉴스를 인포그래픽화해서 바로 봤을 때 이해하게 만드는 게 우리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정독하고 문장 구조를 파악하는 거죠. 명사 추출, 저랑 방금 했던 거, 그리고 버릴 문장, 여러 가지. 그거 외에 버릴 문장은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제품을 따로 2개의 제품일 때는 이 제품을 따로 분리한다는 거죠.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2번째 단계가 왔어요. 요약하는 단계예요. 여러분들 정보를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그래픽 배열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걸 결정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첫 번째 분석 포인트는 우리가 몇 개의 글 주제로 이루어졌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몇 개의 주제로 되어 있는지,
꽃갈콘 허니버터 맛, 꿀먹은 감자칩. 그리고 어떤 특징이고 어떤 걸 함유했고 지방 함유를 줄였고 농심 이야기 이런 것들은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제거할 부분과 놔둘 부분 정해졌고 주제는 했고 신제품이고 어떤 맛을 강조했고 그리고 어떠한 특징이 있고 이런 것들이 나눌 수 있겠죠. 그래서 제품의 주제와 홍보에서 키워드들로 나타낼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래픽적으로 표현하면 좋은 것들. 자, 과자를 홍보할 때 여러분들이 그래픽으로 나타낼 부분 어떤 걸 그래픽으로 나타내면 좋을까요? 꿀먹은 감자칩이가 꿀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그래픽으로 표현하면 좀 더 이해가 빠르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주제가 몇 개 강조하고 싶은 주제가 있었는데 그 강조하고 싶은 주제의 정보 배열 유형은 어떻게 잡을 건지도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3단계에 가게 됩니다. 3단계는 레이아웃을 잡는 거죠. 그래픽 레이아웃 스케치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메인 그래픽 하나에 3개의 소주제로 가는 거죠. 그래서 메인 그래픽 하나에 3개의 소주제. 이게는 허니버터, 꽃갈콘. 여기는 꿀먹은 감자칩의 장점들. 꿀먹은 꽃갈콘의 장점들. 그래서 이런 구조로 먼저 여러분들이 형태를 만들어서 설명서를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결정해야 될 게 한 슬라이드에 이렇게 한 번에 다 보여줄지 2개의 슬라이드로 이렇게 나눠서 1, 2 슬라이드로 보여드릴지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레이아웃 스케치를 만들어 보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 제가 만들어 본 방법이에요. 3가지로 제가 확인했고 재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면 꽃갈콘 용기 컵 모양이 특징이고 맛은 달콤하다. 그래서 재료, 용기, 맛. 재료, 건강, 맛. 여기에 감자칩은 용기가 특징이 아니었고 우리가 건강을 지켜주기 위해서 지방을 함유를 떨어뜨렸다고 했잖아요. 그거 외에 재료 구성과 맛은 꽃갈콘과 어떻게 다른지 달콤 짭짤 달콤하다 전혀 다르죠.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제 우리는 리서치 및 제작을 하게 됩니다. 검색 사이트에서 우리가 방사형 차트, 인포그래픽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요 키워드를 상징하는 그래픽을 찾아보고 최종 제작 레이아웃 스케치를 그려보는 거죠. 사실 여러분들과 시간이 있었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제가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파일을 강의 자료란에 올려뒀고요. 이 강의 자료란에 여러분들이 그 허니버터 칩이었나? 제가 볼게요. 강의 자료 14주차란에 제가 올려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운받아서 요걸 완성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들 그 프레젠테이션에 요약하는 능력들 그리고 이미지화하는 능력들이 매우 늘 거거든요.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올려놓은데 알려드릴게요. 강의 자료란에 올려뒀고요. 14주차 강의 자료 인포그래픽스라고 제가 압축 파일 2개를 올려놨어요. 그래서 허니랑 스마트워치 2가지를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를 여러분들 가지고 여러분들이 인포그래픽스를 완성시킨다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연관된 방사형 차트라든지 신제품 인포그래픽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이 주요 키워드를 상징하는 키워드들 앞에서 잡았던 키워드들이 있죠. 이 키워드들을 상징하는 그림들을 찾아보는 거죠. 그리고 최종 제작 레이아웃 스케치를 그려봅니다. 그래서 저는 한 장에다가 표현했고 요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해보시고 사실 저한테 과제로 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해보시는 걸 전 추천드릴게요. 뭐 여러분들 지금 발표 자료 하나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요거까지 만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이걸 만드시면 확실히 실력은 올라갈 거다라는 건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제가 만든 것도 따로 그 편집해서 제일 뒤에다가 붙여 놓겠습니다. 이거 강의 자료를 가지고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 연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또 PC를 녹화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PC 녹화해서 편집해가지고 같이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제가 조금은 보여놨죠. 여기서 디테일들 보이실 겁니다. 디테일들. 그리고 여기에 쓰는 색깔까지도 제가 정해놨어요. 여러분들 honey.zip 파일을 받으면 거기 파일이 몇 개 들어있는데 그 색상 쓰는 파일 그리고 각각의 쓸만한 자료들 복사해서 넣을 수 있는 pptx 파일 그리고 꽃갈콘 이미지 있는 pptx 파일 꿀감자 이미지 있는 pptx 파일 그래서 4개 정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포그래픽에 필요한 내용들이 정리된 txt 파일까지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바로 보고 이해하실 수 있게 해놨으니까 한번 해보시면 충분히 이거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실 거고 어떻게 제가 풀었는지 제가 순서대로 말씀드렸잖아요. 그 순서를 어떻게 풀었는지 그 결과를 보면서 한번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이라든지 프레젠테이션에 좀 관심이 있고 자신이 이런 능력을 좀 더 키우고 싶고 특히 프레젠테이션에서 자료를 정리하는 능력, 중요한 자료를 확인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예전에 보면 뭐 어머니들이 막 사설 읽어라, 사설 저장해라, 사설 표현하고 뭐 매일 읽어서 주제 서로 본론 결론을 나눠라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런 거 안 하셔도 이것만 하셔도 충분해요. 특히 파워포인트로 나타내는 게 사회에서 바로 쓰는 방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바로 사용할 수 있을 만한 기술이란 거죠. 그 긴 보도 기사를 여러분들이 이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으로 인포그래픽을 이용해서 한 번에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래서 이걸만 하는 회사도 있어요. 인포그래픽만 표현해주는 회사도 있고 이걸 하기 위해서 뭐 조선일보라든지 여러 가지 회사에서도 많이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런 자료를 요약해서 보고하는 게 사회 회사적인 측면에서 많이 보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기보다는 좀 전문가적 시각에서 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그런 시각으로 다가가시면 매우 도움이 될 거라는 거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스마트워치예요. 단문을 앞에는 우리가 이 리서치 제작해서 우리 뉴스를 가지고 인포그래픽을 만들었다고 치면 이번에는 단문을 이미지화해서 인포그래픽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보여드릴게요. 주어, 수어 구성이 하나만 포함되어 있는 문장을 단문사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주어, 수어 1kg의 행동은 1톤의 이론과 맞먹는다. 1kg의 행동 엄청 1톤보다는 가볍잖아요. 그거에 대한 행동은 1톤 막 여러 가지 이론과 거의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미지를 우리가 단문의 핵심을 분석하고 이미지화하는 과정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순서로 찾고 있는 거는 1kg의 행동은 1톤의 이론과 맞먹는다. 1kg 그리고 행동 그리고 1톤 이론 그리고 맞먹는다는 같다 이렇게 표현될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간 거죠. 1kg의 행동과 1톤의 이론은 같다 라는 걸 이렇게 이미지화 해가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가 사실 하이라이트입니다. 여러분들이 해보셔야 될 거고 단문 사례가 이 말인 거죠. 사람 3명 중에 한 명은 3명 중 1명 스마트워치 사용을 희망한다예요. 희망. 3명 중에 1명은 스마트워치 사용을 희망한대. 그래서 제가
이 파일이 smartwatch.zip 파일로 올려놨어요. 이것도 제가 예시를 만들어 놨는데 이거는 제가 직접 만들어 놨어요. 제가 여러분들 요 시계 스마트워치 이미지랑 요 사람 이미지는 여러분들한테 드렸습니다. 이미 어디에 있냐면 스마트워치 zip 파일로 들어가 보시면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 저 같은 경우에는 3명 중 1명이 스마트워치를 원한다라는 걸 표현을 하는데,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 스마트워치를 크게 잡았어요. 그리고 사람 3명을 배치했고요. 그리고 사람 하나, 둘, 셋인데 3명 중 1명이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 한 명만 컬러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want 33.3 퍼센테이지는 제가 그냥 넣은 거예요. 33.3%잖아요. 4명 중 1명이라고 하면. 그래서 요 글을 붙였죠. 3명 중 1명은 스마트워치 사용을 원한다. 스마트폰 유저 중에. 자, 앞에 이렇게 긴 문장을 3명 중 1명은 스마트워치 사용을 희망한다는 긴 문장을 이렇게 이미지로 표현하는 거죠. 느낌이 어떠세요? 프레젠테이션에서 법대 PPT란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법대 PPT는 글만 쭉 길게 나열해서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해야 될 과정은 법대 PPT일까요? 이런 인포그래픽스형 PPT일까요? 저는 이 비즈니스나 이런 OA나 이런 기획적인 사고, 그리고 인재형을 여러분들이 조금 희망하신다면 남이 봤을 때 이해하게 하는 것과 내가 봤을 때 이해하게 하는 것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할까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서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들고 있는 서류가 있어요. 그 서류 여러분들이 혼자서 만들고 혼자서 결정하고 혼자서 돈을 번대요. 당연히 특수직이어서 많이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0명이 보는 문서를 만드는 일을 하는 거와 1명이 보는 문서를 만드는 일을 하는 거와, 아니면 100명이 같이 일을 하는데 보는 문서를 하는 거와 1명이 혼자서 일을 하는데 문서를 만드는 거와, 뭐 가치의 차이를 말한다면 좀 이상하지만 딱 봐도 어느 게 더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일 같아요. 당연히 그 CEO한테 주는 문서는 당연히 비싼 문서겠죠. 하지만 똑같은 동등한 레벨일 때 100명이 봐야 되는 문서와 1명이 봐야 되는 문서의 가치 차이는 좀 나잖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게 중요한지 좀 느껴지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 문서를 봤을 때 누가 봐도 이해하게 되는 이미지로 표현할 것인지, 전달의 속도가 다르거든요. 이 글을 읽는 속도와 여러분들 전달하는 속도 엄청 다릅니다. 예를 들어 보여드릴까요? 커피 레시피.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뭐 어떻게든 하여튼 커피 레시피예요. 제가 보여드린 건 커피 레시피인데 커피숍에서 알바해 보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설명, 뭐 오렌지 커피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뭐 이거 넣고 저거 넣고 이렇게 공부하는 게 쉬운지, 여러분들 이런 공부를 했을 때 쉬워요? 어려워요? 비교 상대가 없어서 힘들 수도 있겠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 문장 전체, 이 메뉴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이걸 읽어야 되는 시간 얼마큼 걸릴까요? 얼마큼 걸릴까요? 그거에 대비해서 자,
어떠세요? 어떠세요? 이게 인포그래픽스형 커피 레시피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해되는 속도 차이가 엄청나죠? 과연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감히 말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시면 높으실수록 여러분들은 조금 더 남을 배려하는 문서 그리고 남에게 더 이해되는 문서를 만들려고 할 거고 그 문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내 생각이 아닌 근거가 있는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 남을 설득할 수 있거든요. 나를 설득하는 건 일도 아닙니다. 하지만 남을 설득하는 일은요 엄청나게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충분히 해내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또 볼까요? 이거는 조금 예시인데 그 소비자 만족도 조사를 인포그래픽화한 거예요. 그래서 햄버거 열량, 나트륨 이런 패스트푸드의 열량과 나트륨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본 거고 버거 세트류에서 열량 및 나트륨을 우리가 다 조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소비자 만족도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 조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버거류 세트 메뉴에서 열량 및 나트륨 함량을 비교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야. 기존에 우리가 만들었다면 이런 막대 그래프를 만들었겠죠. 하지만 열량인 거, 나트륨인 거 팍팍 이해가죠. 어디가 나트륨이 KFC가 제일 높네. 나트륨이 제일 높네요. KFC 징거버거 세트가 나트륨이 제일 높고 열량은 어디가 제일 높아요? 버거킹 와퍼 세트가 열량이 제일 높네요. 자, 이런 막대 그래프 하나에도 어떻습니까, 느낌이? 이해도 차이가 엄청나다는 거죠. 햄버거 세트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불로 이걸 붙인 거예요. 이게 감자튀김을 말하는 게 아니죠. 나트륨을 말하는 거잖아요. 나트륨이니까 요 색깔을 여기다 넣고 열량을 여기다 넣은 거예요. 색깔을 거기다 이불로 설명을 한 번 더 올리기 위해서 여기다 표현하기 위해서 햄버거와 감자튀김까지 표현한 거죠. 이해도 차이가 어때요? 여러분들 이해도가 똑같은가요? 아닌가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차이가 나는 건지. 그래서 연결해서 우리가 나트륨이 배출되는 도움이 되는 음식도 얘기해 주고요. 이런 검은콩, 토마토, 가지 이런 게 있다. 그리고 만족도 조사 인포그래픽을 연결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내용이 맞지는 않고요. 이 디자인의 흐름상을 한번 보시면 앞에 있는 디자인 연결해서 이 색깔을 연결해서 왔고 이러한 작은 아이콘 형태의 과일 형태의 아이콘도 이렇게 가까이 색깔이 다른 색이 쓰인 게 아니에요. 기존에 쓰인 색으로 이걸 연결했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이거 내용적 이미지 이해보다는 이미지적 이해가 높은 거고 좀 더 여러분들의 이해도를 높여주죠. 빨리 보이잖아요.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게 매출액 기준 통계 인포그래픽이에요. 매출액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막 높게 막대 그래프로 많이 그리겠죠. 이 인포그래픽은 그 매출액 기존 통계에 대해서 그 순위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가장 높은 매출액은 여기 매출액 꼴이 있죠. 현대예요. 현대 18조. 그 다음 기아가 2등 9조. 3등 독일차요. 4등 GM
5등 BMW, 6등 벤츠, 7등 삼성, 르노 삼성, 8등 쌍용이죠. 자, 여기서 독일차와 생산차를 표시를 또 해놨고요. 딱 빨간색 3개. 어때요? 독일차가 엄청나게 올라왔다는 것도 보일 거고, 현대기아차가 1위, 2위라는 것도 바로 보이실 거고, 매출액이 어느 정도라는 것도 막대 그래프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이미지에서 전달하는 인포그래픽이라는 게 인포그래픽, 정보를 전달하는 그래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사례들을 보시면서 이런 정보 전달형 그래픽스 형태를 페이지상 뭐 하나 정도 넣어주시면 엄청나게 여러분들의 실력은 높아 보일 거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자료의 이해도 자체도 엄청나게 차이 나는 거예요. 이걸 할 수 있다는 자체가.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이만큼 없고요. 여러분들이 잘 하고 계시니까 저는 이 정도 팁만 드려도 여러분들이 그 사회생활 할 때 회사에서 바로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의 그 프레젠테이션은 꼭 근거 있는 프레젠테이션을 만드셨으면 좋겠고, 그거 외에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프레젠테이션의 이유들, 청자들, 어떤 형태가 더 많이 들린다는 것들, 그런 것들 제가 많이 알려드렸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연습을 통해 많이 사용하시면 알아서 여러분들이 사용하게 되실 거예요. 기술을 엄청나게 발전했어요. 프레젠테이션 365, 온피스 365 오면서 엄청나게 아이콘이라든지 이런 프레젠테이션에 추가를 줄 수 있는 기술들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실력도 빨라지게 빨리 사용할 수 있고요. 실력도 빨리 늘어요. 근데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차이는 엄청나거든요.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을 없앤다고 하지만 지금 없어지지 않잖아요. 우린 적응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고 그 적응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순간이란 건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엑셀도 생각보다 잘 따라주셔가지고 수업 계획서에도 딱 맞게 진행하셨고, 여러분들 그걸 사회에도 어디 쓰는지도 잘 배우셨으니까 꼭 사용하셨으면 좋겠고요. 프레젠테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저는 좀 더 실무적인 방향 그리고 사용적인 측면을 좀 더 강화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업그레이드 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여러분들 프레젠테이션 뿐만 아니라 여러 것, 어떤 것도 저랑 한번 만났던 학생들은 제가 기억하기 때문에 메일이든 뭐 전화든 상관없으니까 서로 연락하고 지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뭐 궁금한 것도 좋고 어려운 것도 좋고, 제가 뭐 현금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제가 여러분보다 조금 더 빨리 가 있는 사람으로서 조금의 도움, 뭐 방향성 이런 것들은 더 알려드릴 수 있거든요. 제가 결정은 못 해드립니다. 하지만 방향성 알려드릴 수 있어요. 참고할 수 있는. 그렇게 전 좋은 여러분들과의 관계를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칠 거고요. 이제 남은 건 우리 기말고사죠. 기말고사는 발표형 형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온라인 영상으로 만들어서 제가 받을 겁니다. 대면 수업은 거의 안 하지 싶습니다. 지금 상황에 뭐 뉴스에서도 대면 수업을 뭐 안 좋게 생각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저는 자제할 생각이고요. 그거 여러분들 유튜브 링크로 만들어서 저한테 배출하시면, 프레젠테이션 내용을 제출하시면 제가 그걸 점수화해서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학기가 마무리될 거예요. 그리고 제발 피드백 받으시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